자, 오늘은 맥미니로 게이밍이 얼마나 원활한지 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2024년에 혁신 제품을 꼽으라면 맥미니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테크 전문가, 사용자, 리뷰어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게이머분들이라면 맥은 일단 거르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맥미니 M4 프로 기본형으로 맥 OS의 게이밍에 대한 가능성 한번 따져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구독만 하고요. 구독! 자, 가시죠. 저희가 구매한 건 M4 프로 기본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집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M4 기본형은 괜히 좀 아쉬운 거예요. 특히 용량 부분에서 말이죠. 256GB의 용량이면 두세 개 편집 소스 원본만 가지고도 사실 용량이 꽉 차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SSD의 특성상 잔여 용량 압박을 받으면 퍼포먼스까지 떨어지는 이슈가 있어서요. M4 맥미니 기본형이 89만 원, 512GB로 한 단계 용량 업그레이드를 하면 119만 원, 90만 원을 추가해서 M4 프로로 가느냐, M4 용량 업그레이드를 하느냐를 고민했는데 2년 반, 3년 정도 지나서 감가가 얼마나 될까 따져보니까 20, 30 정도 차이 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프로로 가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M4 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맥미니 M4 프로를 써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아무리 최신 세대 칩이라도 프로 라인이 맥스나 울트라와 비교해 뒤처지는 파트가 바로 익스포트 시 소요 시간이죠. 그런데 1분, 2분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사용 중에 불만을 가질 일이 잦진 않잖아요. 영상 편집을 기준으로 본다면 편집 중 플레이백이 핵심인데 레이어를 가득 쌓아 4K 영상 다수를 플레이하는 등의 고의적인 챌린지를 걸지 않는다면 실사용 중 문제를 경험하는 순간이 오히려 드물 정도였습니다. CPU, GPU, 긱벤치 점수로만 봐도 M4 프로 맥미니가 든든한 스펙을 가졌다는 건 이견을 갖기 힘들어요. 특히 멀티코어가 인상적인데 프로 라인이 2만을 찍는 시대입니다. 와. 게다가 후면에는요 3개의 썬더볼트 5 포트, HDMI, 이더넷 포트와 전면에 USB 3.0 C타입 2개와 이어폰 잭도 포함되는 포트 구성, 넉넉한 연결성까지 고려하면 작업용 메인 기기로도 손색이 없죠. 하지만 게이밍까지 겸한다고 하면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아직 게이밍을 목적으로 맥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죠. 부족한 타이틀 볼륨은 차치하더라도 게임에 최적화되지가 않아서 안정적인 프레임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말이 되는 걸까요? 해외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으로 맥미니의 게이밍 역량을 고평가하는 사례들이 눈에 띄는 거 있죠. 충분한 게이밍 기반이 마련된 기기라는 관점들인데요. 맥미니의 게이밍 성능 과연 어떨까요? 자, 그럼 발더스 게이트 3를 실행해 볼게요. 옵션은 당연히 최상으로 해줘야겠죠? 아파요. 살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조종실? 조종실이 어디야? 알려주고 얘기해. 내가 이런 거 미니맵 보는 거 되게 못해요. 엄청 길치여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반대인데? 죽어! FHD 설정으로 플레이하니까 꽤 부드러운 체감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션이 뽑히는데 50프레임 가까이 나오네요. 발더스 게이트 3 정도는 맥미니 M4 프로로 즐기는데 무리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UHD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이구 게임 안 된다 이거. 20프레임을 터치하는 수준입니다. 50프레임이 이 정도라면 20프레임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최하위 옵션으로 설정해야 30프레임이 나와서요 겨우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지죠. 4K 플레이는 저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맥과 윈도우 PC 그래픽카드는 직접 비교가 솔직히 힘들죠. 윈도우 PC는 일명 깡 성능을 넘어서 DLSS나 FSR 같은 업스케일링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쌓아온 게이밍 환경 수준 차이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 사용자는 게임을 포기해야 한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중요한 점을 확인하지 않았죠. 바로 발열입니다.
맥미니로 게임을 돌릴 때 이 발열 이슈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맥미니 M4, M4 프로 모두 펜 설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무거운 작업을 하면서도 뭐 조용하고 편안한 모습에 오 역시 맥미니 M4 시리즈 든든해 싶을 수 있는데요. 막상 온도를 확인해보면요. 높게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온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CPU와 GPU 모두 꽤 높은 온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난리난 내부 상황에도 팬은 평온하게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로 할 수 있는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 에너지 모드를 고성능으로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팬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죠. 근데 고성능 모드로 좀 써봤지만 여전히 팬 개입이 충분히 높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맥미니로 게임을 하신다면요. Max Fan Control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PU, GPU, 후면, 전면, 파워 서플라이, SSD 등 기준에 따라 팬 RPM이 높아지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상시 RPM도 설정 가능하죠. 디폴트 설정인 자동으로 두고 지켜보시면 웬만하면 1000rpm 수준을 유지해요.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도요. 저소음기기의 면모를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맥 미니는 최대 4900rpm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3000 정도를 상시 온시키면 좀 거슬릴 정도로 소리가 나죠. 4000 이상은 좀 심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저는 게이밍 중에는 적극적인 팬 개입을 위해서요. 팬 설정을 따로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3000rpm으로 설정해서 P의 거짓을 이어서 돌려볼게요. 그리고 플스5의 듀얼센스가 맥과 공식적으로 연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픽 옵션을 최대로 설정하고 듀얼센스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무서워요. 진짜 오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야. 무서워요. 와! 잠시만요. FHD에서는 최대 옵션으로 플레이해도 전혀 문제 없는 모습이지만 P의 거진 역시 UHD 해상도로 변경하니 프레임 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낮은 프레임은 아니지만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옵션 타협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발열도 맥스 팬 컨트롤을 통해서 3000rpm을 고정해 유지하니까요. 발열을 꽉 잡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수치지만요. 저는 양호한 퍼포먼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맥 미니는 맥 스튜디오와 달리 후면에 열 배출 공간이 따로 없고 아래를 통해서만 공기를 빨아들여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열 배출에 특화된 디자인은 아니죠. 고성능 스펙을 담으면서 이 정도 컴팩트함을 이뤄냈으니 뭐 어떻게 보면 발열 이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게이밍 외에도 만약 하드한 작업을 자주 하신다면 측면으로 세워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논란의 중심인 이 전원 버튼의 불편함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게이밍 활용성에 포커스를 두고 맥 미니 M4 프로를 리뷰해봤는데요. 맥의 작업 성능 우수성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죠. 현재 맥의 대중적인 확장성을 발목 잡고 있는 건 바로 이 게이밍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맥 미니 M4 시리즈는 게임 분야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총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맥 스튜디오 M4 시리즈가 공개되면 맥의 게이밍 성능은 더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하는 타이틀이 부족한 부분이며 최적화 문제가 오래 지속되긴 하겠지만 게임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게임도 가능하다는 건 큰 차이가 있죠. 맥 사용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다양한 이야기, 지금까지 안경누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